소리 나요. 아파하는 그 명상할 때 하는 그 소리.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 지금부터는 세 분과 더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부모가 무속인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사흘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드러난 진실, 지금부터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부모가 신고를 해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딸의 상태도 또 부모의 태도도 굉장히 이상했다고요. 네, 일단 신고를 한 건 부모가 맞습니다. 네. 날짜는 지난 6월이었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다 해서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놀란 건지 이미 딸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거의 사망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숨을 쉬고 있다, 분명히 딸을 숨을 쉬고 있고 방금 전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곁에는요 무속인도 함께였습니다. 이 무속인이 숨진 딸의 시신 옆에서 주술을 하고 뭔가 의식하는 기도까지 했는데요. 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이 딸이 발견된 장소가 무속인의 네. 아파트였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주술을 행사한 그 무속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네. 6월 15일부터 119에 신고가 된 6월 18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아마 네. 거기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20대 딸이 27세인가 그럴 겁니다. 20대 딸이 한 2년 전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아픈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신병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신병. 신병이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린굿을 받지 않으면 아프다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데요. 신병을 치료하는 그들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그런 의식을 아마 행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할 정도면 이 주술 행위가 굉장히 가혹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6월 16일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북 군산에 보면은 가군 댐이 있어요. 그 네. 뚝까지 데려갔는데 지금 그 주술행위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주로 이렇게 구슬합니다. 구슬하면은 장구를 치든지 깽가리 쳐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안수기도라고 해가지고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손을 대가지고 귀신, 축기라고 하는데 쫓기 의미하는 완전 만지고 두드리는데 그러면 그 피해자가 소리치르고 반항하기 때문에 보통 묶어요. 묶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다음에 네. 주술을 행하는데 주술만 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옷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워가지고 연기라든지 열을 흡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나중에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갈 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걸어갔는데 그 주술행위를 그 벤치에서 아마 뉘어놓고 한 것 같은데 그 주술행위를 끝난 뒤에는 부모들이 업고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술행위 단시에 사망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증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상처가 맞은 상처보다는 열에 의해서 열 화상이라든지 연기에 의해서 아마 중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술행위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사실 뜨거운 연기 마시기만 해도 목에 화상을 입고 속까지 이제 화상을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계속 이러한 주술 행위를 진행한다면서요. 예, 딸이 아파트로 왔는데도 계속 네. 중태 상태였고요. 근데 병원에 데려가긴 하질 않고 이 무속인에 의지해서 주술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경면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황화수원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연산 광물질인데 이게 이제 한방약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 주홍색 젓갈색 어떤 그런 물질로서 부적에 쓰는 그런 빨간색 물질입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이 딸의 얼굴하고 팔 이런 데다가 뭔가 글씨를 쓰고 바른 겁니다.
이게 이유가 무속인이 이렇게 해야 귀신의 힘이 약화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주술 행위를 계속하고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부모도 뒤늦게야 눈치챘는지 119에 신고를 한 건데 사실 그 정도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모는 병원으로 이 딸이 이송된 후에도 주술 행위를 시도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 당시에도 딸이 물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기 네. 때문에 119에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역시 주술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무속인이 자신보다 더 유명한 선배 무속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네. 또 부모와 함께 병원에서는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숨진 그 자녀를 두고 계속해서 병원에서까지 주술 의식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결국 이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실 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경찰에 따르면 넉 달이 걸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마 사망 원인 사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가원에다가 시신 부검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최종 부검 결과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발견 당시에 이제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신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이 황화수원이 주성분인 경면주사 이것까지 발라져 있어갖고 굉장히 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패 때문에 좀 지장이 있다는 거는 전제로 하고요. 네. 얼굴 등의 이 화상 부위를 통한 경면주사가 사실 황화수은이라 네. 잘못 바르면 화상을 입거든요. 이게 주사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 하나의 주사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래죠. 하나의 그렇습니다. 예. 붉은색 예. 모래. 예, 이게 아마 이제 그 성분 때문에 이게 화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 부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분이 소실되고요. 물질이 생기고 터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수분 공급 부족 같은 것 때문에 심한 탈수의 가능성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강 하구뚝에 가서 벤치에다가 엎어놓은 상태에서 결박하고 밑에서 옷가지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흡입시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화상, 기도라든지 이제 이 경도 쪽에 화상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호흡 부전으로 와가지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적인 조사 결과까지 더해져서 경찰은 이 무속인과 부모의 주술 행위 때문에 딸이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속인과 부모,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보다도 서로가 죄를 떠넘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면주사라든지 화상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서로가 책임이.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얘기고 그 주술사 무속인 입장에서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해치사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주술할 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살해의 고의는 없다. 미필지 고의도 없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상처를 입혔지 않습니까? 네. 화상이라든지 뭐 눌러가지고 그렇다 한다면은 상해죄, 상해 결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상해치사를 입건했는데 아마 영장을 올렸어요. 저 무속인에 대해서는.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또 자식이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수사를 했고 무속인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구속영장을 발부될 것 같다. 무속인은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사건 접하면서 저는 제주 명상 예. 수련원에서 숨진 남성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역시도 지금 그 남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아직도 명상 중이다 이렇게 경찰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제주 경찰서에 따르면요. 여기에서 그 한방향 침술에 쓰는 것으로 보이는 침을 많이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수련원 안에서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두고 조사 중이고요. 네. 또 한편 이 수련원 관계자들은 이 죽은 남성이 수련 도중에 쓰러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그 수련원 안에서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또 숨이 넘어갈 정도의 헉헉거리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이런 그 강한 도를 넘는 신체 활동 때문에 심정지연 사망에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된 의혹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설탕물을 주사기에 네. 주입한 흔적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스터리입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나 가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남성이 어떤 의료 행위라든지 일단 강한 신체 활동으로 돌연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응급 구호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링거를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링거가 없을 때는 급하게 또 설탕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다급하게 사고를 쳤으니까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설탕물을 주사기로 넣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방면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 수사 결과도 기다려 보겠습니다.